이번 시간부터는 삼명통의 해독 2권에 실려있는 대운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을 추리하여 그 특성,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대운, 그리고 세운, 그리고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작용력이 또 어떻게 사주에 미치는가,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삼명통에 실려있는 사주에 대한 추리를 잠시 보류하고 삼명통의 해독 2권 188페이지부터 있는 대운에 관한 내용과 다음은 세운에 관한 내용, 다음은 대운과 세운의 총론에 대한 내용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을 보면 무릇 운은 인생의 전사로 명을 찾아 설명할 때 먼저 사주와 사문으로서 오행의 생사, 격국을 취합하여 근기를 정한다 하였습니다. 전석, 이 말은 사실 집사자죠. 그래서 전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내용에서 사자보다는 석으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을 펼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전석으로 해석하면은 펴서 벌려 놓는다.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를 대운에서 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운이라는 것은 농명신을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주 연주의 천간은 녹이 되고 그리고 지지는 명이 되고 그리고 연주의 나범오행은 신이 됩니다. 그래서 농명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문이라고 또한 합니다. 사문은 자평명리에서는 천간과 지지 그리고 지장간을 들어서 삼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삼명법에서는 연주를 들어서 농명신이라고 사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행의 생사라고 했잖아요. 오행생사,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일간을 기준으로 한 신강약을 정해서 사주를 풀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 격국을 정해서 격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사주를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오행의 생사라고 했습니다. 오행의 생사는 이게 무엇이냐? 결국 생왕고 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은 해에서 생해서 임묘에서 왕하고 미에서 묘에 드는 즉 사하게 되는, 그렇잖아요. 미 앞에 무엇입니까? 오죠. 미 앞에 오에서 사하고 그리고 미에서 묘에 들어가고 다음 신에서 그 기가 끊겨서 귀근하는 뿌리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것이 오행의 생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생사를 가지고서 사주를 추리하고 운을 추리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글을 보면 그러한 후에 운기를 조사하고 살펴서 협을 쫓아서 평생의 기륭을 정한다. 또 건기는 목과 같고 운기는 봄과 같다. 목을 예로 들은 겁니다. 봄에 목이 없으면 봄이 나타나지 못하고 목에 봄이 없으면 영달하지 못한다. 봄은 목의 기운이잖아요. 목의 기운이 이제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은 봄에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목의 기운이 없으면은 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봄에 목의 기운이 또한 없으면은 봄이라고 하지만 또한 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만물이 땅에서 솟아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목은 사주를 대비할 수 있고 봄은 무엇이냐? 운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가 있게 되면은 사주만 살펴서는 안 되고 운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운만 있으면은 또한 안 되는 거죠. 건기가 있어야지. 즉 그 건기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주가 있어야지만 명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건기를 헤아려 천박한 자는 가령 미미한 잡초라도 봄바람이 불면 설거물이 나타나 무성하게 되어 어찌 장구하지 않는가. 사주가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운에서 복돋아 주면은 무성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기가 덥고 건장하면 가령 튼튼한 송백이 한파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주가 좋으면은
하면 어떠한 나쁜 운이 되더라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주가 나쁜 사주는 대운에서 좋게 하는 기운을 받게 되면은 좋아지게 되고, 사주가 잘 구성된 좋은 사주는 아무리 나쁜 운이 들어온다 하여도 결코 크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서 먼저 건기를 논하고 후에 운기를 논한다. 대운을 가지고 일지는 10년으로 하여 절제하여 3일로서 1년에 해당하게 하였다. 대운을 추리하는 그 나이,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책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글을 보면 무릇 행운이 간에 있으면 지지의 신을 겸해서 사용하고 지지에 있으면 정간의 물을 버린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갑자 대운이라면 운이 10년이니까 전반 5년은 정간의 간목을 지지와 겸해서 그렇게 운을 추리하고, 후반 5년은 정간은 버리고 오직 지지만 가지고 운을 추리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대운은 지지가 중하다, 지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남방, 서방, 북방으로 분별하여 쓰게 된다. 용신을 들고자 하면 운에서 제하기를 요하고 용신에 익하고자 하면 운에서 생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한 용신이라는 것은 관, 살, 재, 인, 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정된 하나의 용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삼명통에서는 쓸 수 있는 것은 관, 살, 재, 인, 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약은 일간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운에서 왕하게 하기를 원한다. 관은 운에서 생하기를 바라고 운에서 상하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관성은 생하기를 좋아한다 했지만 관성이 너무 지나치게 왕하면은 역시 운에서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살은 운에서 제하여야 하고 운에서 돕지 않아야 한다. 살이 사주에 약하면은 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에서 꼭 돕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관성도 너무 강하면은 살이 되고, 살도 즉 칠살도 약하면은 관성이 된다는 이러한 개념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 재는 운에서 도와야 하고 운에서 겁탈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운에서 왕하게 하여야 하고 운에서 쇠약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식은 운에서 생하여야 하고 효는 운에서 절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고정된 하나의 용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관살제 인식 각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보면 제차 사주어 강양 여하를 관찰하여야 하는데 이야기했잖아요. 사주어 강양 여하, 이 말은 관이 강하냐 약하냐, 살이 강하냐 약하냐, 재가 강하느냐 약하느냐, 인이 강하냐 약하냐, 식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강약을 살펴야 한다 했습니다. 고정된 하나의 용신을 정해놓고 그 용신의 강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주의 강약입니다. 내주, 이러한 점을 또한 우리는 등한시하면은 안 됩니다. 사주에 있는지 없는지, 약한지 중한지도 살펴야 한다. 그렇죠. 재성이 사주에 있는지 없는지, 약한지 강한지, 식상이 사주에 있는지 없는지, 약한지 강한지, 이러한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가령목인의 금의 쓰임은 관성인데 양남은 운에 미가 나가고 신이 들어오게 되고 음남은 운에서 해가 나가고 술이 들어온다. 운의 역행, 순행을 이야기한 거죠. 금인의 목의 쓰임은 재가 되는데 양남은 운에 축이 나가고 인이 들어오고 음남은 운에서 사가 나가고 진이 들어오면 향록 인마를 구비하게 된다 하였잖아요. 일간이 금인데 목은 재성이 되죠. 그러면은 운에서 인이 들어오면은 즉 갑을에 인이 운에서 들어오면은 걸록지가 되죠. 음남도 마찬가지로 사가 나가고 진이 들어오면은 음남은 역행하니까 진묘인으로 운이 나가죠. 그러니까 인묘가 들어오면은 결국 모고 걸록지가 왕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로고로 향하고 마가 임해서 구비되게 된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표서를 하고 재물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고정된 하나의 용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오행십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금인이 목을
향록은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운에서 왕하게 되면은 향록 인마를 구비하게 된다 한 것이잖아요. 또 보면 사주에 관이 있으면 관운으로 행하면 발관하고 그렇잖아요. 사주에 재가 있으면 재운으로 행하면 발지하고 사주에 재앙이 있으면 재앙운으로 행하면 재앙이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즉 하나가 고정된 용신이 아니고 관이 있으면 관으로 나가면 발관한다 했잖아요. 또 태어난 연시가 얻은 기여 전심을 관찰하여야 한다. 사주가 깊은 운기를 얻으면 바라고 얕은 운기를 얻으면 운이 교체되어야 바라고 중기를 얻으면 중간 정도의 발이 있게 된다. 운기에서 강하게 해주고 약하게 해주고 그에 따른 발의 정도를 이야기한 거죠. 낭록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기가 되는 것으로 장자 오는 자는 진하고 성공한 자는 물러간다 하였. 영화상에 이르기를 맞아들이는 것은 임관 재앙으로 곧 장래가 되어 진출하고 등진자는 휴폐사절로 즉 공을 이룬 자가 되어 물러간 것이라 하였. 결국은 운에서 임관 재왕이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후폐사절이 되느냐 그에 따른 강력 왕세를 추정하여서 사주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휴폐사절이 되면은 기가 약하게 되는 것이고 임관 재왕이 되면은 기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각 오행에 따른 강약 왕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생이 후폐어지를 만나면 어린 나이에 고빈하게 되고 늙어서 건황한 곳을 만나면 직면한 연에 은근하게 된다 하였. 이 말은 임관 재왕지 이것을 만나면은 어떠한 것이 만나면은 일간 즉 신이 만나면은 일간요 일간의 임간 재앙을 만나면은 언제 만나면은 늙어서 나이 들어 만나면은 직면한 년에 만약에 간목일간이 60, 70 되어서 인묘운으로 향하는데 다시 직면한 년, 당도한 년에서 다시 인묘를 만나면은 은근하게 된다. 나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측면에서 어린 나이에는 임관 죄왕을 만나야 되고 늙어서는 바로바로 휴폐어 지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정확합니다. 잘 맞습니다. 또 다음의 글을 보면은 영화상에 이르기를 신은 마땅히 운을 쫓는데 반드시 운을 빌려서 신의 자본을 삼게 되고 세력이 시에 도달하게 되면 또한 시를 빌려 힘을 이루게 된다 하여 또 이르기를 생은 젊을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왕한 년을 만나야 하고 운도 왕운이 마땅하고 신이 강하게 되는 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에는 늙었을 때는 쇠약한 년을 만나야 하고 운도 사슬지를 만나야 적합한 부족한 지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글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호중자가 이르기를 늙었을 때와 어릴 때에는 부디 강이 좌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 생왕이 비록 길하지만 반드시 길한 것은 아니고 쇠멜이 비록 흉하지만 반드시 흉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통달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운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대개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히 늙게 되는데 반드시 갓난 아이에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때는 10세의 소년으로 태양생 목욕 관대의 곳이 된다고 할 수 있고 30, 40대에는 양강한 치장한 시기로 해당하여 왕곳이 된다고 할 수 있고 50, 60대에는 청계가 고골하는 시기로 쇠폐사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니 이것에 반한 자는 일생 등진울이라는 것을 일컬은 것이다. 또 보면 초년, 중년, 장년을 지나가게 되는데 장년에 왕한 굳센곳이 들어온다는 것은 낙엽의 부호에서 이미 잘못된 곳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번 시간은 논대운의 첫 번째 편으로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도하십시오. 안녕.